불로장생 금요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프로젝트 양쌤의 불금 톡방. 척추 건강, 관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매주 금요일 명의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십시오. 정형외과 의학박사 양혁재 매드렉스 대표 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영어는 양쌤, 양익재 원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상식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자기소개 네네. 좀 해주세요. 아, 예. 간단하게.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예. 지금 강남에서 매드렉스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금 톡방 오늘 첫 시간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 첫 주제 뭡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아주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 네, 이렇게 지금 관련 질병 갖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에게 문자 주십시오. 굿모닝 OBS 불금 톡방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99번으로 문자 주시면 곧바로 우리 양혁재 원장님이 궁금증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가 보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불편한 분들 많으실 텐데 불편하다 이러면 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특히 이게 아무래도 50대 이상의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을 보호해주는 우리 무릎과 무릎의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연골이 점차 닳아지면서 이렇게 뼈끼리 맞닿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특히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특히 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차에서 내릴 때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이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거나 뻣뻣함이 느껴지거나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 것도 좀 특징이고요. 여성 환자분들이 특히나 좀 더 관절염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 원장님 갑자기 네네. 무릎 탁 피면 뚝뚝 소리 날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한 전조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만 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리와 동반돼서 약간의 그 시큰함과 통증이 동반되면 이때는 조금 병원을 가서 좀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네. 방금 연골이 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골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연골이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 무릎 관절이라는 게 이제 뼈가 부딪히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뼈 사이에는 아주 얇은 두께, 3mm 정도 두께의 연골이라는 그 층이 있는데 이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해서 마치 쿠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연골이 없어지면 이게 손상이 이제 한번 연골은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라서 이게 연골이 닳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금방 뼈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염증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지속되면 이 골극이 생겨가지고 관절 운동 범위도 줄어들고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필 때 아주 힘들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퇴행성 관절염 요거는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 나이, 물론 이제 나이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요. 요즘에는 이제 단순한 노화로 보기엔 좀 힘들고요. 대부분이 이제 영향이 있는 게 아무래도 과체중, 무릎이라는 관절이 이제 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체중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밖에도 젊은 나이 때 운동을 좀 많이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관절에 비정상적으로 선천적인 약간 O자형 다리, 내가 유전적으로 좀 약간 O자형 다리거나 X자형 다리거나 이런 변형이 있는 분들이 조금 위험도가 높고요. 그 밖에도 당뇨, 아니면 갑상선 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자세 같은 건 좀 잘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세가 또 중요한데 우리가 평소에 무릎을 자꾸 구부려서 무리를 주는 습관, 예를 들면 뭐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나 계단을 많이 오르고 내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또 걷는 것도 이게 누적이 되면 꽤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라고 이게 이제 방심하면 안 되고요. 이제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이거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치료 안 받으면 더 나빠질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통증이 있으면 환자분들은 이제 시간이 좋아지겠지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렇죠.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예. 많은데 이게 아쉽게도 퇴행성 음. 관절염은 이게 자연 회복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자꾸만 이제 처음 나은 듯 하다가 또 쓰면 또 악화되고 또 음. 악화되고 그래서 자꾸 진행이 돼서 진짜 많이 아플 때 병원에 예. 오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게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활동량도 줄고 또 음. 근육이 이제 활동량이 줄면 또 근육이 약해지고 또 근육이 어. 약해지면 모든 힘을 또 관절이 받아야 되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초기에 빨리 오셔서 진단을 받고 맞춤형으로 간단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더 진행돼서 아파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조기 치료만 잘해도 뭐 괜찮다, 뭐 수술까지 안 해도 된다 네. 하셨는데 그럼 네네. 초기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비교적 어.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에 연골이 손상돼 있냐를 알고 약물 치료나 아니면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되는데요. 물리치료나 뭐 전기자극 치료, 온열 치료 같은 방법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관절 내에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음.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 가장 많이 맞는 것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사용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체중 조절입니다. 아까도 음. 얘기했다시피 이 체중이 1kg만 늘어나도 무릎은 보행 중에 한 3에서 5kg의 하중을 더 받게 되니까요. 예. 식이 조절과 함께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히알루로산이나 스테로이드 주사 요거 치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효과는 좋습니까? 네, 음.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음. 게 우리가 마치 이제 말은 어려워도 음. 아무래도 연골의 한 성분입니다. 음. 그래서 윤활 작용을 좀 돕고 무릎을 부드럽게 이제 통증을 완화해주면서 염증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게 연골을 음. 재생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 주사가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3회나 5회 정도 시행하게 되는데 음. 최근에는 뭐 고농축 제제로 해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주사를 맞으면서 음.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무릎 근육을 음.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너무 대표적인 운동법이 수영이나 실내 음. 자전거, 아쿠아로빅 같은 이제 저충격 예. 유산소 운동이 아주 좋고요. 어. 그 밖에도 가벼운 스쿼트나 레그 예. 익스텐션 같은 근력 운동도 꽤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이 퇴행성 관절염 너무 심하다 그러면 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면 제일 좋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뒤늦게 오시면은 음. 수술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 통증이 심하고 또 약이나 운동, 그다음에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2주에서 한 달가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예.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그래서 어. 무릎에 손상된 연골과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삽입물로 해서 인공관절물을 대체하는 수술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그럼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또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인공관절을 이제 말이 쉽지 이게 참 아픈 수술이고요. 예. 되도록이면 또 이제 이런 것들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꽤 있기 때문에 정말 수술만 잘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회복도 정말 재활도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요즘은 시술이 많이 발전해서 요즘엔 수술 회복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면 2일에서 3일 뒤부터 바로 걸을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내외로 이제 점점점 이제 잘 걷게 되면서 붓기가 빠지면서 일상생활의 회복이 빨라지고요. 예. 나 이제 무릎이 많이 휘어졌던 분들, 옷자형 다리가 심하신 분들도 이 수술을 통해서 한 번에 다리가 반듯해지기 때문에 정말 수술하고 나면은 다리가 너무 반듯해서 너무 좋다고 새 삶을 음음. 얻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예. 원장님 그 지금 네. 톡방 게시판에 문자 왔는데 요거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될까요? 요렇게 9650번 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음.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몇 가지 습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첫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 부담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과체중일수록 관절 손상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거에서 쪼그려 앉기를 오랫동안 하거나 한 자세로 그 밖에도 무릎을 꿇고 앉거나 오래 앉아 있기 등은 피하고 되도록이면 의자에 앉을 때도 무릎 각도를 90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근력이 약해지면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요. 매일 최소한 2, 30분 정도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하체 근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궁금하신 점 잘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게시판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주십시오. 원장님,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처음 해서 두서없이 너무 빨리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무릎 통증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라면서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방치하시면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활동량도 줄고 또 삶의 질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요. 되도록이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만 잘하면 통증도 없이 충분히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또 아까 문자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9650번님 문자 주신 거예요. 우리 네. 맘 시청자예요. 이러면서 네. 목소리도 듣기 좋고 너무 좋습니다. 휴가차에 온 필리핀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와, 예, 네. 인기 많으십니다. 예. 필리핀에서요. 그래요. 원장님, 그러면 네네. 이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네네. 이 무릎이 좀 아프다, 시큰거리다 할 땐 어떻게 네네. 따뜻한 거로 이게 찜질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그 뭐죠? 이거 얼음 찜질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들 그거를 참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고 운동하고 어. 나면은 좀 약간 후끈후끈하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예예. 이럴 때는 아마 염증 반응이 활성화돼서 어. 아픈 거라서 초기에 이제 다쳤을 때 예. 아니면 운동을 무리했을 때 열감이 있다고 하면 얼음 찜질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예. 만성기 질환으로 좀 통증이 오래되면서 열감은 없는데 붓기는 없는데 통증이 너무 오래 간다. 음. 이럴 때는 온찜질을 권해드립니다. 그러군요.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불로장생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